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경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0년 8월 22일 시행된 전기기사 제3회 필기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2과목 전력공학이고요.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계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증진 대책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대로 크게 먼저 세 가지가 떠올려주셔야겠죠. 첫 번째,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다. 두 번째, 전압 변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제시켜야겠죠. 세 번째, 계통에 주는 충격을 경감시켜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나 변압기의 리액턴스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작게 해야겠죠. 예,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할 때 선로의 훼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소가 아니라 여러분 증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훼손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병렬 회로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임피던스가요. 병렬 회로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작아지게 되죠. 즉 리액턴스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훼손수를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한다. 예, 좋은 이야기죠. 전압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맞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채용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채용하면서 계통해 주는 충격을 경감하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식 송전선에서 자, L을 작용 인덕턴스라 하고 자, L을 작용 인덕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LE와 LM은 대지를 기로로 하는 한선의 자기 인덕턴스. 오케이. 자,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대지를 기로로 하는 한선의 자기 인덕턴스 값. 이거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2.4 mH 정도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자, 여기에서는 상호 인덕턴스를 뭐라고 했냐면요. LM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값 여러분 이거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대략적으로 1.1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4 빼기 1.1은 1.3 mH가 보통 작용 인덕턴스 값이다라고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한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식 그 자체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덕턴스에서 상호 인덕턴스 값을 빼주는 정답이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0.5 마이크로페럿이고요. 자,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60Hz를 줬습니다. 자, 이랬을 때 3상의 송전선이 있는데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채택했나 봐요. 자, 이랬을 때 소호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지금 이 문제는요. 중성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건데 변압기의 리액턴스는 고려하지 않았죠.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메가 L, 즉 XL은 공식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렇게 됐었죠. 3 오메가 C분의 1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숫자를 여러분께서 잘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에다가 곱하기 오메가는 각 주파수죠. 2파이 F, 2파이의 주파수 60Hz.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 C 정전 용량 0.5 마이크로페럿 줬어요. 그래서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다. 여러분들 직접 계산기 두드리시면 여러분 얼마 something 나오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키워드에다 밑줄 그어볼게요.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폐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키워드라고 그랬죠? 구간. 자, 구간을 나눌 수 있게끔 사용하는 개폐기가 바로 구분 개폐기다. 그 다음에 달록이나 컷아웃 스위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죠. 달록이는 무부하 시, 즉 무전압 상태에서 선로를
보수할 때 사용하는 계팩이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컷아웃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주상 변압기 1차 측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선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퓨즈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 4번 확인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력 원선도에 관한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전단의 전력 원선도에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표현되되 전력 계통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즉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정답이 약간 보이셔야 돼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 전력은 또 얼마인가? 각각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물어보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부하 전력. 자, 최대값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자, 요 PR이 뭐라고 그랬죠? 유효 전력이었고, 요 뒤에 있는 게 여러분 무슨 값이었어요? 네, 무효 전력 값이었죠. 그럼 만약에 계통에서 여러분 역률이 1인 상태, 즉 무효 전력이 없는 상태가 전력을 가장 많이 송전할 수가 있다더라. 그럼 얘가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얘가 없다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PR의 제곱은 25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무효 전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PR 값은 얼마다? 500이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오케이. 내가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500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500이 되기 위해서는 무효 전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무효 전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짜리 우리 무효 전력을 없애줘야 되냐? 즉 조상설비를 설치해줘야 되냐? 자, 여기 QR 이 값이 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400을 공급해주면은 플러스 400 하면 합이 얼마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00만큼 공급해주면은 지상 무효 성분이 없어지게 된다. 즉 0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500에 마이너스 400을 찾으시면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송전선의 뇌격에 대한 차폐 등이 위에 가공지선.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공지선 나오면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죠. 먼저 가공지선의 역할, 직경내 차폐, 그 다음에 유도래 차폐, 통신선의 유도장의 차폐다. 그리고 가공지선은 어떤 전선을 사용했었습니까? 그렇죠. ACSR 전선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논점이 있었죠? 그렇죠. 차폐각. 차폐각은 클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차폐각은 작을수록 좋다더라. 차폐각이 작으면 좋은데 건설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올라가게 된다더라. 그렇다면 차폐각을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 바로 가공지선을 두 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그러면은 차폐각에 대한 내용 잠깐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좀 못생기게 그림을 그리지만 제가 철탑을 잠깐 그렸어요. 그러면은 철탑 상부 맨 꼭대기 위에 이렇게 가공지선이 지나간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 자, 애자련이 달려 있겠죠? 애자련이 있고 그 밑에 여러분 전선이 또 지나가겠죠. 제가 이 노란색 박스를 쳤는데 이 노란색 박스가 여러분 전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얘는 뭐다? 가공지선이에요. 자, 이랬을 때 차폐각이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자, 밑에 수선의 발을 긋고 얘와 얘를 한번 이어볼게요. 이랬을 때 요 세타, 요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차폐각이라고 한다. 그럼 차폐각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그렇죠.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폐각을 작게 하기 위해서 철탑, 우두형 철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두형 철탑 머리 상단에 여기에 이렇게 가공지선을 2조로 두 개로 이렇게 깔아서 여러분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차폐각이 상당히 작아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상 전원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커패시터를 자, 커패시터다라고 하겠는데 여러분 콘덴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콘덴서를 델타 결선했을 때와 Y 결선했을 때 각각의 값이 다르죠. 그 비교할 때 Y 결선, 델타 결선 비교하는 게 뭐예요? 정전 용량과 충전 용량 또는 진상 용량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표로도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드렸었죠.
공식이 약하신 분들은 표로 접근해서 이런 문제 간단하게 푸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Y결선과 뭐가 있다? 예, 델타 결선이 있다더라. 이때 정전 용량과 그다음에 진상 용량. 자, 제가 지금 여기 진상 용량이다라고 적었는데요. 진상 용량을 시험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충전 용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진상 용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 어떻게 채웠죠? 이렇게 채웠죠? 3, 1, 1, 3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그려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삼상전원에 접속된 지금 델타 결선, 자, 스타트가 델타 결선의 콘덴서를, 즉 커패시터를 Y 결선으로 바꿨대. 아, 그럼 여기서 델타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Y로 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진상 용량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요 밑에서 해결하면 되겠죠. 델타에서 Y로 갔다. 3에서 1로 갔다. 그럼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몇 배? 3분의 1배.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전철탑에서 역섬나. 아, 여러분 우리가 뇌격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설비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가공지선이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매설지선이죠. 그래서 가공지선과 매설지선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가공지선에 관한 논점과 매설지선에 관한 논점이 한꺼번에 같이 나왔네요. 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송전철탑에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역섬락은 왜 일어나요? 자, 역섬락이 일어나는 원인은 철탑 각 저항이 클 때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철탑각 저항이 크게 되면 역섬락이 일어나는데 이런 철탑각 저항을 줄여주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설치합니까? 그렇죠. 매설지선을 설치하죠. 그럼 매설지선을 설치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철탑각 저항이 커진다, 작아진다고요? 그렇죠.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탑각을 여러분 줄여서 탑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탑각의 저항을 어떻게 된다?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탑각 접지점을 감소시키는 게 매설지선이다.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솔로의 전압을 3kV에서 6kV로 승합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암산이 가능하겠네요. 3에서 6으로 증가됐으니까 전압은 몇 배 커진 거예요? 2배 커진 거죠. 이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되는가? 아,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자, 전압 강화율 델타는 전압의 제곱분의 P에 가로 열고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 자, 여기에서 나머지 조건 다 무시하고 전압 강화율과 전압의 관계를 보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압을 우리가 승합시켜주면은 제곱에 반비례해서 전압 강화율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2배가 커졌어요. 2배가 커졌으니까 전압 강화율 델타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다. 그래서 4분의 1배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더라. 좀 쉬웠던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전압이 6600V래요. Y결선. 자, 여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Y결선이고 전격 전압이 6600이다. 삼상 발전기의 중성점을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를 100A로 제한하기 위해서. 자, 지락 전류가 흐르는데 그 지락 전류를 100A로 제한을 하겠대요. 억제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저항기, 즉 저항을 설치하려고 한다더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하냐? 자, 이거 기존에 기출되었던 간단한 계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Y결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가 중성점이라고 할게요. 자, 발전기가 쭉 있고요. 자, 이랬을 때 가운데 이렇게 중성점을 접지를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저항을 달고 싶다 이거죠. 그럼 이 저항값은 얼마냐?
근데 얼마긴 얼만데 지금 뭐예요? 몇 암페어로, 그렇죠? 지락 전류를 100암페어로 여러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기본적으로 I는 R분의 V죠. 기본적인 여러분 오음의 법칙으로도 접근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그럼 저항 R은 I분의 V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V는 성간전압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칭전압, 성간전압 자 6,600입니다. 자 6,600을 자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더라. 그리고 거기에 전류를 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오음의 법칙을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은 파워로스를 줄이고 싶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워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역류를 계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역류라고는 제곱의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래서 역류를 올려주면 파워로스는 줄어든다. 그리고 여러분 파워로스는 전압과는 무슨 관계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압을 올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맞는 말이고요.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하게 되면 우리가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전력 손실이 줄어들게 된다더라. 얘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정답은 1번이 되네요. 다중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이거는 우리가 일선 지락사고 시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둔 문제이기 때문에 전력 손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폐쇄 시간. 여러분, 폐쇄 시간이란 것은 어떤 거였어요? 니들밸브나 안내 날개 등이 여러분 어때요? 점점 닫혀져서 완벽하게 차단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5초에서 한 5초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게 짧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수차의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풀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가볍게 정답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교류 배전솔로에서 전압 강화의 계산식은 자, 빵빵 K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I로 표현된다. 지금 전기 방식이 3상 3선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전압 강화 1인 루트 3에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몇 쌍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3상. 3상일 때는 앞에 상계수 뭐 붙는다고 그랬습니까? 루트 3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K 값을 물어보는 거야. 전류 I만 이 문제는 뒤에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얘나 여러분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상계수 루트 3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전용 변전 설비의 1차 측의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주로 어느 것에 의해 정해지는가?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TR이 있어요. TR이 있다. 그럼 이걸 메인 변압기 할게요. 메인 TR이 있는데 그 메인 TR의 1차 측, 요 1차 측에 여러분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자, 서킷 브레이커를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어떤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가? 정답은 3번이죠.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이다. 기존의 기출문제는요. 요 단락 용량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나 여러분 같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수용과가 있는데 자, 여기 차단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원측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전원측. 그럼 전원측이면 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죠. 자, 제너레이터, 발전소에 발전기가 있고요. 자, 그 옆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변압기 T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로가 쭉 이어져서 오겠죠.
자, 트랜스미션 라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얘의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의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 I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을 거예요. 자, TL이라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지금 고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자, 단락전류가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 또는 이러한 크기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선정한다더라.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존의 문제와 똑같았던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피효과 또 나왔네요. 자, 표피효과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죠? 도선의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밀도가 작아지고 표피, 껍질, 껍데기 쪽으로 갈수록 전류밀도가 커지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표피효과는 언제 심해지는가라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다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주파수가 됐던, 도전율이 됐던, 전선의 굵기가 됐던 또는 비투자율이 됐던 어떠한 요소이든 간에 다 몽땅 다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은 1번. 표피효과는 비례한다다. 나머지는 막 비례, 반비례 이런 말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이상 변압기에서 2차 측의 오음의 저항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자, 1차 측이 있고 여기 2차 측이 있어요. 이랬을 때 전류 I는, 즉 지금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는 문제예요. 예전에 기출되었던 문제하고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출제를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전기기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한번 접근해 보면요. 지금 2차 측에 이렇게 저항을 달았대요. 자, 저항 R자리를 달았다. 그리고 얘가 몇 옴이냐? 5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I2로 할게요. 그럼 I2는 R2분의 V2죠. 간단하게 뭐 암산하면 얘가 100V고 얘가 5옴이니까 몇 암페어예요? 20A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20A니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어때요? 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압이 지금 3300에서 얼마예요? 100V로 지금 건수비 A가 계산하면 3300에서 100으로 그러면은 3300 나누기 100 하면 이게 얼마예요? 그쵸? 33이죠. 자, 그래서 건수비가 33이다. 그래서 이러한 건수비를 여러분 반대로 적용하면 3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20 나누기 33 하면 여러분 이게 대략 얼마 나오냐? 0.6A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죠. 자, 0.6A가 흐른다. 전압이 2차 측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렇죠. 전압이 작아졌죠. 그럼 반대로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작아졌으면 전류는 커져야겠죠. 그 커진 전류가 지금 몇 암페어다? 20A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건수비만큼 작게 만들어주면 그게 1차 측 전류죠. 즉 0.6A가 흘렀는데 건수비만큼 커져서 2차 측에 대략적인 20A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전압은 떨어지고요. 자,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푸시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체에서 단도체가 있고 복도체가 있습니다. 복도체에서 2본의 전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본의 전선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게 하는 것. 자, 복도체는 이러한 작은 소도체를 두 개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복도체 나오면 원래 코로나 방지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아주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거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은 이 도체와 이 도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흡인력이 작용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전선이 충돌할 수가 있다더라.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대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페이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볍게 정답은 스페이서가 됩니다. 아킹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애저런을 우리가 섬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비하는 금구리였고요. 댐퍼는 전선의 진동 방지죠. 아마로드도 마찬가지로 전선의 진동 방지 또는 전선을 우리가 보강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압과 유효 전력이 일정할 경우 부하의 역률이 70%, 코사인 세타가 70%래요. 자, 그리고 이때
저항 손실, 이때 전력 손실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역률이 90%인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 이것을 서로 비교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 문제를 풀 때도 지금 여러 번 언급했는데 파워로스 또는 전력 손실, 저항 손실, 선로 손실은 역률과 무슨 관계예요?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래서 역률이 지금 0.7일 때와 역률이 0.9일 때 전력 손실은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역률이 낮을 때 전력 손실이 더 크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보기를 보시면 70%를 기준으로 하겠다. 역률이 클 때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역률이 70%일 때의 전력 손실은 역률이 0.9일 때의 전력 손실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0.7의 제곱분의 0.9의 제곱을 하면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냐? 1.65 정도가 나와요. 자, 실제 계산기 한번 입력해 주세요. 한 1.65 정도 나오는데 약 1.7배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즉 어떤 얘기냐? 역률이 0.9일 때의 전력 손실에 1.7배 정도를 곱하면 그게 역률이 0.7일 때의 전력 손실과 같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한 문제는 많이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제5고주파. 여러분 5고주파 나왔으면 여러분 리액터 나와 있죠. 무슨 리액터? 직렬 리액터.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계통에서 제5고주파는 직렬 리액터로 우리가 제거를 하고요. 제3고주파는 변압기에 델타 결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서는 제5고주파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직렬 리액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블로 리액터는요.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커지는 페란티 현상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죠. 제5고주파에서는 블로 리액터가 적절치 않지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방전 코일 같은 경우에는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서 인체 감전사고를 방지해주는 아이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께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 좀 짱돌 같은 문제였습니다. 정답만 딸딸딸딸 외우고 시험장에 갔던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 틀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했던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랬든 저랬든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프란시스 수차의 특유 속도. 지금 프란시스예요. 카플란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수차의 특유 속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공식은 정답은 4번. 한계를 나타내는 공식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게 정답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가볍게만 보시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공부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기본적인 기출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산정개원의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